저는 버추얼박스 키고요. 그리고 접속하고 머신 켜서 그 다음에 푸티 대기해놓고 네.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지난 시간에 2223번 포트로 해가지고 리눅스 접속하는 거 했는데 이 둘 중에 뭐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은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이건 조금 키워놓고 그래서 전 시간에 설치한 게 엔진X였죠. 엔진X 뭔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엔진X가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수도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엔진X 암호 입력해주고요. 자, 보면은 이게 초록불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시간에 엔진X 설치하고 나서 그 스타트랑 이네이블을 해줬죠. 그래서 이네이블을 하면은 앞으로 이 엔진X를 따로 켜는 작업 없어도 이 자동으로 켜지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 켜져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문제 없죠. 액티브 초록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했고 문제없이 웹서버 잘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랜카드도 잘 돌아갑니다. 문제 없는데 자, 이 상태는 그러면 이 작업한 분당에 있는 서버 그거는 웹서버가 된 건가요? 현재 보이는 이 컴퓨터 웹서버 맞나요? 네, 웹서버 맞습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된 거 맞고요.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올려놓지 않았을 뿐이지 이 자체는 웹서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웹서버가 있으니까 진짜로 웹서버에 접근해봐야죠. 그래서 외부에서 웹서버를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IP 알죠? 지금 IP는 16이에요. 우리가 수동 IP로 IP 고정했던 거 있죠? 그때 썼던 16이에요. 그리고 포트 사용 여부 확인하는 것도 해봐야죠. NLP 자, 이렇게 했을 때 엔진X는 80 포트 돌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fgrep을 쓴 이유는 이 fgrep 없이 그냥 이렇게 명령어만 입력했을 때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fgrep 썼고요.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이 엔진X가 80 포트로 열려있는 거 확인했고 이 웹서버는 따로 건드리지 않는 이상 기본으로 80입니다. 80. 그래서 지금은 포트랑 IP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IP가 10.0.2.16에 80 포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로 접근 가능해야죠. 그쵸? 그러면 한번 해보죠. 안되죠. 그리고 여기 80은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뒤에 이 포트가 80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이 브라우저는 바깥 세상이죠. 윈도우 세상에서 안쪽에 있는 리눅스 세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리눅스가 가진 웹서버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 리눅스에 붙는 게 아니라 그 웹서버죠. 웹서버. 그래서 리눅스는 웹서버로 운영하고자 하는 OS고요. 그래서 그 OS 안에 실제로 이 웹서버에 쓰기 위한 엔진X 있죠. 리눅스가 이렇게 안에 있으면 여기 안에다가 엔진X를 설치했죠. 여기에 접근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이트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배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브라우저, 외부 세상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접근하려는 이 웹서버, 엔진엑스는 안쪽 세상이죠. 리눅스에 있잖아요. 바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웹서버 프로그램도 어쨌든 가상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요게 바깥 세상, 그리고 요게 내 컴퓨터,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는 OS가 있죠. 여기는 윈도우 OS고, 이것도 그냥 써주죠. 윈도우스. 그리고 PC, 내 PC. 윈도우스 안에, 그러니까 OS 안에 뭐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거를 버추얼박스라고 할게요. 얘는 버추얼박스예요. 그래서 이 버추얼박스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죠? 가상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 안에는 우리가 만든 가상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상 컴퓨터 안에 있는 OS가 바로 리눅스죠, 리눅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브라우저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브라우저라고 할게요. 아니다, 이거 말고 여기다가 브라우저 하겠습니다. 자, 얘가 브라우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라우저에서 이 안쪽으로 직접 붙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엔진엑스라고 웹서버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직접 붙으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안쪽 세상 뚫지 못하고 이 벽에 부딪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 뭘까요? 포트 포워딩 해야죠. 포트 포워딩. 이제부터는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좀 다른 이게 아니네. 왜 이래? 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 얘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거는 안쪽 세상이에요. 안쪽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리눅스가 있고요. 자, 리눅스 안에 웹서버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입니다.
엔진X였죠. 그러면 리눅스에게 포트가 있겠죠. 포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포트가 이 웹서버 어디로 뚫려 있다 했죠? 자, 얘는 80 포트로 뚫려 있다 했죠. 웹서버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이 바깥쪽에 있는 거, 얘는 크롬 브라우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롬 브라우저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안쪽 리눅스에 있는 엔진X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어디로 붙으려고 하냐면 엔진X로 직접 붙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근데 직접 붙을 수 없잖아요. 이대로 붙으면은 죽습니다. 이 신호는 죽어요. 그래서 리눅스에 원격으로 접속할 때도 안 돼서 윈도우에 있는 이 포트 여기가 윈도우에 있는 포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윈도우에 있는 포트로 크롬 브라우저가 붙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윈도우에 있는 포트에 붙으면은 리눅스로 들어갈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포트 포워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되니까 포트 포워딩 추가하는 곳으로 가서 규칙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그러면 이름은 HTTPD로 할게요. 이걸로 하고 호스트 IP는 그대로. 포트는 뭐 8010으로 하죠. 왜냐면 이 80은 너무 기본적인 포트이기도 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8010으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게스트 IP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얘는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정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세상이 리눅스 세상이니까 리눅스의 IP를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수동 IP 고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게스트 IP는 10.2, 10.0.2.16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P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거 IP 확인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게스트 포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22일까요? 아니면 80일까요? 2280. 둘 중 뭐일까요? 게스트 쪽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둘 중에 뭐가 될까요? 자, 이 둘둘 포트는 리눅스로 원격 접속할 때 썼던 거죠. 그러면 이 80은 엔진X로 들어가는데 쓰는 거죠. 그쵸? 이 웹서버의 포트를 80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게스트 포트는 80으로 뚫어야 됩니다. 확인 2번 눌러주고 그러면 여기에 이 80 포트 문이 뚫렸으니까 알아서 안내해주죠. 안쪽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그래도 좀 안되죠. 안됩니다.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쪽 화면 중앙에 뭐 웰컴 투 엔진엑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안 나왔죠. 그래서 리눅스 서버 접속할 때도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서버 내부, 서버 외부, 이런 식으로. 먼저 서버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엔진엑스가 80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그래서 엔진엑스 상태 확인했고요. 네. 켜져 있죠. 그러면 웹서버는 지금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맨카드 켜져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IP도 문제없이 썼고, 그리고 접속 정보 문제 없는 것도 확인했죠. 자, 그러면 포트는 잘못 뚫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 IP로 변경하자마자 이 원격 접속 안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처음에는 IP를 10.0.2.15로 뚫었는데 중간에 변경되는 바람에 16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없고요. 서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웹서버로 접근 가능한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티를 이용해서 리눅스에 접근할 때 가능했던 이유 기억나세요? 리눅스를 설치하면은 기본 내장된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게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할 때 가능했는데 그거의 정체는 SSH 여기서 뭐 D까지 붙여가지고 알고 있기로 했어요. D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SH라는 게 있으면 원격 접속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SSH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기계에서 다른 데이터 요청 시 통신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게 본 적 있죠? 우리가 그 DHCP에서 그 P가 프로토콜이었죠. DHCP도 규칙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원격 통신을 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고 서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누구였죠? 우리가 지금 사용 중인 푸티죠. 우리는 푸티를 사용해서 가상머신 안에 있는 리눅스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푸티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이 서버 자체가 리눅스가 아니라 리눅스 안에 있는 SSHD 여기로 접근하는 거였죠.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 이거 1일차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 안 써놨나? 여기 있네. 보이시죠? SSHD. 그래서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원격 제어 클라이언트가 푸티고 이 서버가 SSHD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고, 클라이언트인 푸티를 통해서 SSHD, 리눅스 안에 있는 서버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차이점은 뭐냐? 자, 클라이언트는 손님이에요. 클라이언트는 손님이고, 서버는 식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손님이 들어가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근데 푸티는 어디서 SSHD로 가려고 하는 거죠? 윈도우죠.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윈도우는 지금 리눅스 기준으로 서버 외부니까 서버 외부에서 서버 내부로 가려는 거죠. 그래서 서버 내부로 가려고 쓰는 게 푸티입니다. 여기에는 푸티만 있진 않아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SSH도 있고요. 이 SSH라는 것도 리눅스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얘랑은 다른데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기에는 모호해요. 왜냐면 이 SSH는 원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를 아웃바운드라고 해요. 나가는 거. 어떤 거냐면 윈도우에서 나가고 리눅스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서버 외부라고 했죠. 그리고 서버 내부라고 했고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아니라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이런 느낌입니다. SSHD는 인바운드예요. 그래서 SSHD는 SSH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일종의 프로세스입니다. 얘네도 돌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 원격 접속 요청 들어왔을 때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SSHD는 인바운드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말하는 이유는 SSH는 리눅스에 기본으로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서버 내부에 있는 SSH를 사용해서 또 서버 내부로 접속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SSH 이거를 이걸 따로 빼놓고 내부에서 SSH 사용 서버 내부로 접속 시도 가능.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크롬에서 접속을 시도했는데 안 됐죠. 현재 여기 크롬에서 들어가려는 거는 서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서버 내부에 문제가 전혀 없다면 이 서버 내부는 가능하죠. 그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SSH를 통해서 서버 내부로 접근하는 건데 윈도우 기준으로 보면 윈도우에서 윈도우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 요청 보낸 적 있죠? 이 요청을 보내면 안 될 리 없잖아요. 막힌 게 없으니까. 이 비슷한 거를 리눅스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SSH 10.0.2.16 자기 자신에게 접속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거 두 개가 더 있죠. 잠깐 다시 얘가 자기 자신 나타내고 있는데 로컬 호스트 그리고 127.0.0.1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죠.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연결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Are you sure to continue connecting? 그래서 yes라고 말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해요.
입력하면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27.0.0.1로 한번 해보죠. 자, 들어가면 또 yes라고 말하면 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상태냐면 new session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하기 전이랑 똑같죠. 그냥 처음 상태인 거예요. 연결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상태다. 여기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비슷하죠. 비슷하다 못해 뭐 좀 겹치는 부분이 많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거 할 때도 SSH로 들어갈 때도 어떤 사용자로 할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루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루트로 들어가려고 한 거고, 그러면 루트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로 들어왔어요.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분당에 있는 서버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속한 거죠. 이 안에서 이 분당 안에 있는 PC에 접근 요청을 했고, 내가 승인을 당해서 승인을 받아서 로그인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알게 됐어요. 문제가 없었으니까 잘 된 거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작업도 안 됐을 겁니다. 이거 뭐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엔진X 켜져 있지 않았으면 이 내부에서도 불가능해요. 웹서버가 꺼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죠. 가능했다는 건 내부에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오고 초기 상태로 돌리려다 몇 번 했는지 까먹어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온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거 내부에서 내부 있죠? 여기 포트 포워딩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80 포트 아니지 내부니까 이거 둘 중에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부에서 내부로. 그래서 웹서버로 접근할 때 쓰는 명령어는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SSH, 로컬호스트 이런 거 입력했잖아요. 뭐 아니면 127.0.0.1 그쵸? 네.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아웃 할 때 나올 때 엑시트 쓰면 돼요. 내용이 좀 길었는데 내부 접근은 지금 아무 문제 없다는 거 확인됐고요. 이제 진짜로 웹상에서 안 켜졌는지 볼 겁니다. 이거랑 하기 전에 여기다 말고 쓰던 거에다 계속 이어서 HTTP 프로토콜 네,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도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에는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크롬, 뭐 파이어폭스, 뭐 엣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웹통신이니까 설치한 웹서버로 가야죠. 엔진X 그리고
아파치. 이거는 수업에선 안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다 통신 가능해요. 국내 웹사이트 중에서 네이버는 어떤 웹서버가 돌아가는지 몰라도 만약에 네이버가 엔진엑스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웹서버 프로그램이 뭐가 됐든 상관없고요. 얘는 단지 웹서버 역할을 할 뿐입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접근하는 방식. 리눅스에 내장된 이 SSH 있죠? 이 SSH로 리눅스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듯이 리눅스에도 브라우저가 있으면 그 내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브라우저는 외부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푸티에서 크롬 같은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UI가 있잖아요. 시각적인 요소,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wget입니다. wget. 얘도 브라우저예요. 근데 뭐 앞서 말했지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이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진 않아요. 좀 많이 제한적인데 그래서 이 wget을 가지고 리눅스 안에서 웹서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이런 명령어로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먼저 SSH는 문제없는 거 확인했고 그렇다는 건 서버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웹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성공인데 뭘 보고 성공을 했는지 판단하냐면 여기 205K가 있는지 보면 돼요. 이 200이 성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웹통신에서 HTTP 코드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좀 제일 많이 본 게 404. 뭐 404하고 맨날 뒤에 not bound 이런 거 나오죠? 아니면 403 포비든. 포비든 이 맞나? 아무튼 뭐 포비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건 에러예요. 뭐 500대도 있지만 이거는 일단 제치고 200은 성공입니다. 상태 코드예요. 200이 성공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index.html 같은 걸 저장했대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보이죠? 그래서 문서를 출력했더니 뭐가 막 있어요. 조회했더니 그래서 HTML을 알면은 이게 눈에 태그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하는 문서인지는 알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몰라도 되고요. 일단은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 문서가 어떻게 보일지. 그래서 이런 페이지가 실제로 있다는 뜻이고 내부에서 내부로 접근할 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화면도 잘 보이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외부에서는 안 되죠. 새로 고침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 포워딩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포트 포워딩 한 대로 입력해줘야 돼요. 이거 확인 2번 눌렀어야 되는데 127.0.0. 뭐야 이거 8010이죠? 근데도 안 됩니다. 제대로 포트 포워딩 한 사양대로 반영했는데 안 돼요. 당연히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러면 일단 내부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림 보면 리눅스 안에 이 SSH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엔진엑스 있죠. 웹서버에 접근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get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wget에서
이 브라우저, 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80이라는 포트로 갔어요. 갔더니 엔진X에 연결된 거죠. 그래서 HTML 파일을 본 거예요. HTML 파일을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포트 포워딩을 했음에도 안 되고 있죠. 같은 방식인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벽이 있습니다. 이런 벽이 있어요. 안쪽 세상과 리눅스 세상, 리눅스 세상이 아니라 리눅스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벽. 이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웹 방화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방화벽이 뭐냐면 리눅스 안에 기본으로 있는데 얘 이름은 파이어월이에요. 얘도 잠깐 파이어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포트가 65,000개 정도 있다고 했죠. 근데 그 포트가 다 뚫려 있다면 서버에 아무나 막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트를 이 방화벽이라는 애가 막아놔요. 그래서 이 모든 포트의 사용을 다 막아놓고 보니까 정상적으로 접근하려면 포트를 열어야 하는데 얘가 막습니다. 그래서 얘를 끌 거예요. 이 파이어월을. 이 명령어가 있어요. 끄기 전에 얘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D까지 붙여야 돼요. 파이어월드까지. 그래서 방화벽 이름은 파이어월이 맞는데 D까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때 D까지 붙이고 자, 보면 이 파이어월 방화벽 돌아가고 있죠.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을 꺼줄 거예요. 스탑. 여기서도 파이어월 D까지 붙여야 됩니다. 종료할 거니까. 그리고 잘 꺼졌는지 확인해주고 인액티브 잘 꺼졌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앞으로 파이어월을 쓰진 않을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방화벽이라는 거는 없으면 위험한데 이 웹방화벽의 경우는 특히 뭐 보안사항이 없다 그러면 위험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막아서 위험해지는데 파이어월 이거는 대부분 안 써요. 왜냐면 지금 이거 가상머신 봤을 때 이거를 봤을 때 얘는 IDC에 있죠. 그러면 그 IDC에서 사용하는 얘가 소속된 IDC에서 사용하는 웹 방화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센터마다 다른데 거기서 모든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웹 방화벽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뭐 정부 관련이면 정책이라고 하고 여러 표현이 있는데 뭐 방화벽을 따로 쓰기 때문에 이 파이어월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월을 죽일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다 꺼놓고 해당 IDC에 있는 방화벽 기준을 따를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그럼 써야죠. 보통 대부분 따로 있고요. 내장된 방화벽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 건데 ctl disable 얘는 disable이라고 합니다. 파이어월. 자, 그러면 얘는 재부팅돼도 방화벽은 켜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보시면 잠깐 제가 이거 파이어월 D까지 안 붙였네요. D까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removed라고 나오죠.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팅돼도 안 켜집니다. 네, 그러면 방화벽 문제 있는데 해결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졌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웰컴 투 엔진엑스 이런 거 나왔죠.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오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27.0.0.1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로컬 호스트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IP 있죠? IP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 컴퓨터에 있는 이 80 포트 있죠? 아니 8010 포트, 거기 윈도우로 해서 텔 타러 간 겁니다. 그래서 8010 포트로 갔더니 여기서 80 포트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고 엔진엑스로 들어간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얘가 이 HTML 파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통 이 타이틀 태그는 여기 나오는 제목이고, H1 이거 제목인데 이거는 여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랑 통신하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ssh local IP 이렇게 했을 때는 내부에서 sshd 서버 유효성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wget이 있었고, wget http local IP 그리고 포트 80, 얘는 내부에서 웹서버 접근. 근데 여기서 http 이거는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 포트도 따로 쓰죠. 자, 기본 포트 생략 가능. 그리고 파이어월, 얘는 리눅스에 내장되어 있는 방화벽. 얘는 근데 포트 사용 제한 걸어놨다. 네, 정리는 이 정도로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런 걸 할 겁니다. 실습할 건데, 최초 상태로 돌아가서 외부 크롬 크롬 브라우저에서 웹서버에 접속하는 것까지. 근데 이때 수동 IP 변경하는 건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최초로 돌아가서 외부인 크롬 브라우저에서 웹서버에 접속하는 것까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은 하시면 됩니다. 수동 IP 변경은 제외하고.